보어스헤드 델리 육류 제품을 섭취하고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걸려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강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인 초등학생들이 슬립오버 도중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지면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본사를 2025년에 뉴저지 잉글루드 클립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셰리프 사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라이스테이트 항구에서 해외로 밀수출 되려다 적발된 도난 차량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타코 매장에서 한 손님이 가게 직원에게 총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덴버의 한 아파트에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점거해 주민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한 달간 미 전역에서 보어스헤드 델리 육류 제품을 섭취하고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걸려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의 현장 조사 결과 보어스헤드 공장 내에서 발견된 곰팡이와 벌레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5월 말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사례는 여름철 기승을 부리며 올 들어 18개 주에서 최소 57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9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명,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버지니아, 플로리다, 테네시, 뉴멕시코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미 농무부 검사관들이 버지니아에 위치한 보어스헤드 공장을 직접 조사한 결과 공장 내부에서 곰팡이와 벌레가 발견되는 등 수십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보어스헤드는 버지니아 자렛 공장에서 생산한 모든 델리 육류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 리스테리아 발병은 2011년 멜론과 캔탈롭과 관련된 발병 이후 최대 규모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어스헤드 공장에서 제조하고 유통된 미개봉 제품 샘플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박테리아가 여러 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전자 시퀀싱 결과 이 박테리아는 이번 발병을 일으킨 균주와 일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리콜된 육류 제품이 자신의 집 냉장고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당 제품과 접촉한 표면과 손을 깨끗이 씻고 살균 작업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어스헤드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리콜의 영향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식품의 안전은 자사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렛 공장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보어스헤드는 공장 소독 작업 및 직원 재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6월 현장 감사에서는 보어스헤드 내부에 있는 피클통 주변으로 파리가 드나드는 것이 목격됐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은 보어스헤드가 제조한 가공 육류 700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보어스헤드는 20만 파운드가 넘는 소세지와 일부 델리 육류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매년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약 1,600명이 감염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0명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모든 국민이 냉장고를 점검해서 보어스헤드 제품을 모두 리콜하든지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통기한이 10월 말인 것까지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이며 한반도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데이비드 강 교수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 여학생은 강 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행동 등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연구 조교직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수피리어 법원에 따르면 피해 여학생인 김모 씨는 최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괴롭힘, 인권침해, 정신적 고통 유발 성희롱과 성폭행 방지 실패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물론 국제관계, 정치학, 대학원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2021년 11월 김 씨에게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고 김 씨를 자신의 연구 조교로 채용한 후 본격적으로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연구 조교 업무로 강 교수를 위해 일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결국 강 교수의 성적 발언 및 요구 등을 거부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강 교수는 이후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곧 박사학위 논문 등을 폄하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지도교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서 김 씨는 자신을 비롯한 최소 3명의 학생이 아시아계 또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학교 측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은폐 등을 주장했습니다. USC 측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성희롱 및 차별에 대한 신고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등을 졸업하고 아이빌리그의 다트머스 대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북핵 대응 전략을 다룬 북핵 퍼즐이란 책을 저술하는 등 한반도 문제의 정통한 학자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러크센터 지역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슬리프오버 도중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10년 만에 밝혀지면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까지 받은 남성입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1일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턴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스턴은 초등학교 3명에게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재 구금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스턴은 2015년에서 2016년 본인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입니다. 10년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지난 7월 한인 학부모 그룹 채팅에 피해자 A양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이었던 피해 여학생들은 같은 한국어 이중 언어반에 있던 리스턴의 딸의 집에 슬립오버하러 갔다 각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반에는 약 30명의 학생이 있었고 그중에는 한인 여성과 결혼한 리스턴의 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 B양의 어머니는 최근 A양이 피해를 당했다는 그룹 채팅 내용을 확인하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딸에게 물었는데 딸도 당했다고 털어놔 충격을 받아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고 보니 A양이 성추행을 당한 뒤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들끼리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A양의 어머니는 사건 몇 개월 후 딸과 얘기하던 중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경찰에 추가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리스턴은 풀러 신학대학과 아주사 대학에서 각각 목회학 석사, 고등교육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인종학 불평등에 중점을 둔 기독교 기반 비영리 단체 정의회복센터에서 운영, 전략, 디렉터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본사를 2025년 뉴저지 인구드 클리프스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생필품 업체 유니레버는 이전을 계획 중입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본사를 기존의 뉴저지 리지필드 파크에서 잉글루드 클립스로 2025년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반면에 생필품 소비재 회사인 유니레버는 몇 달 뒤 잉글루드 클립스를 떠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허드슨 강변에 위치한 SJP의 워터프론트 코퍼레이트 센터에 11만 1000제곱피트의 3층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측 대변인은 잉글루드 클립스로 이전할 새로운 본사 위치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5년 여름 이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이전은 삼성전자가 새로운 챕터를 여는 자랑스럽고 흥분되는 순간이라며 계속해서 버겐 카운티에서 본사를 운영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 북미 본사는 2019년 리치필드 파크에서 임대 계약을 연장했으며 뉴저지 턴파이크 위로 우뚝 솟은 65 챌린저 로드에서 약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2018년부터 잉글루드 클립스 캠퍼스에 자리 잡고 일해왔으며 잉글루드 클립스의 1960년대 구 캠퍼스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화려하게 오픈한 잉글루드 클립스 새 캠퍼스에는 공용 공간과 라운지, 운동실 등 직원들의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의 역할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니레버의 이전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임스 휴즈 러커스대 도시계획 및 공공정책대학 명예학장은 회사들이 도시 외곽에 넓게 사용하던 사무실을 줄여 맨해튼, 저지시티, 호보켄 등 도심으로 이전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버긴 카운티에서 셰리프 하칭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법적인 문제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한 뒤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긴 카운티에서 약 40명이 이 같은 사기로 총 5만 2천 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기범 조직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셰리프국 대리인 또는 형사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사기범 일당은 배심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벌금이 있어 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조성한 뒤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보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보안관 앤서니 큐어튼에 따르면 최근 셰리프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약 40명이 총 5만 2천 달러의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범들은 어떤 경우 현역 및 은퇴한 경찰관의 이름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큐어튼은 사기범들이 법 집행기관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걸어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를 적용받았고 피해자에게 즉시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송금 지불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메일을 통해 사기성 법원 및 영장 문서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 특히 기프트카드나 비트코인 등과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지불 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칭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즉시 셰리프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주저지 커네티켓 트라이스테이트 항구에서 해외로 밀수출되려다 적발된 도난 차량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도난 차량이 나이지리아 등과 같은 서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 항구에서는 총 368대의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1대가 적발돼 작년 수치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는 세관 직원이 뇌물을 받고 도난 차량을 실은 컨테이너의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많은 도난 차량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등과 같은 서아프리카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나이지리아에서 판매될 준비가 된 고급 SUV가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게시된 한 다른 판매자는 미국 번호판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특별수사관 윌리엄 워커는 자동차 범죄 전담반을 이끌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차량 절도를 저지르도록 모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절도범들은 주택에도 침입해 차를 훔쳐가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은 매년 300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항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경찰관이 있더라도 모든 컨테이너를 감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호청은 휴대용 엑스레이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검사한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2023년에 3,980명이 차를 도난당했는데 이는 2022년에 1,995명에서 9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내셔널 인슈런스 크라임 뷰로의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도난은 실제로 뉴저지에서 7%, 뉴욕에서 18%, 커네티컷에서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한 탁구 매장에서 격분한 한 손님이 가게 직원에게 총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통화 음질상의 문제로 직원이 자신의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화가 난 채 매장을 직접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62세 케빈 워렌으로 밝혀진 한 남성이 지난 금요일 저녁 8시 50분 나소 카운티 프랭클린 스퀘어에 위치한 토니 스타커스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폭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협박죄로 기소됐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60대 남성은 타코 가게를 직접 찾아와 주문 계산대에 서 있는 직원과 대치했습니다. 남성은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 매장을 찾아와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포착된 영상에는 남성이 직원의 팔을 잡아당겨 여직원이 들고 있는 음식 봉투를 당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용의자는 자신의 셔츠를 들어올리며 허리춤에 숨겨둔 무언가를 보이고 여직원은 놀란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가 직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보이며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4개의 타코 레스토랑 지점을 운영 중인 줄리아 스코토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가 전화로 주문을 원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끊어지는 등 통화 음질이 좋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덴버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은 피난처 도시입니다. 최근 덴버에서는 베네수엘라 갱단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무장한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점거해 주민들을 위협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덴버와 한때 조용한 교외 지역이었던 오로라에서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데 아라과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로라 시의원 다니 주린스키는 갱단이 시내의 여러 아파트 단지를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오로라 아파트 단지에서 6명의 남자가 복도를 돌아다니고 계단을 오르고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중 5명은 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트렌데 아라과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어두운 후드티를 입은 한 남자가 반돌격 총을 끌고 문을 두드립니다. 배경에서 남자들이 서로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영상은 총격전이 벌어지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 이후 총격전이 벌어졌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러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부에 따르면 많은 이주민들이 건물로 이사하면서 폭력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문의 위에서 아래까지 5개의 자물쇠를 달았고 문 보안 막대도 사용했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시 비영리 단체들은 이곳에 온 이주민들을 돕기 위해 줄을 서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 갇힌 미국인들을 돕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갱단은 남부 국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후 여러 주와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 침투했습니다. 조지아 간호학생 레이컨 라일리의 살인과 지난 6월 뉴욕 경찰 2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요 범죄가 폭력적인 갱 단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난처 도시인 덴버는 2022년 12월 이후 4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센트럴파크에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NYPD가 8월 11일 자정 65 웨스트 드라이브 근처 센트럴파크에서 3명의 청소년이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청소년들은 27세 여성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그녀의 소지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3명의 강도 혐의자는 14세에서 17세 사이의 10대 소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은 흰색 탱크탑, 회색 스웨트팬츠, 두 번째 청소년은 흰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 세 번째 청소년은 검은색 야구 모자에 검은색 티셔츠와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쥐 출몰 신고를 했다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퀸즈에 거주하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를 보고 3.11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300짜리 벌금 명령을 2번이나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신고 한 번으로 벌금 $600와 쥐 해충 퇴치 비용 $1,000, 총 $1,600를 지불하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은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에서 최대 $2,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수니 캠퍼스 64곳과 큐니 캠퍼스 25곳 내 화장실에 생리대를 구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여성 평등의 날인 8월 26일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생리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법안 서명으로 그동안 공립학교 6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무료 보급해온 생리대를 이제 대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푸드라커 운동화 소매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를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CEO 메리 딜리오는 성명을 통해 전략적 진전과 팀원 협업을 늘리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를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도 뉴욕에서 제한적인 입지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드라커의 시가총액은 $28억.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4.3% 하락했습니다. 템파 근처에 있는 25만 명 인구를 가진 세인트 피터스버그는 대기업의 중심지가 아니었지만 2021년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가 이곳으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강한 폭풍이 지나가면서 뉴저지의 인기 있는 거북이 동물원에 번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거북이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건물에 있던 5마리의 거북이는 모두 안정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동물원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람은 없었고 바다 거북이가 있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물은 동물원 내에 별도 비영리 단체로 아프거나 다친 바다 거북이가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곳입니다. 이곳에 머물던 바다 거북이가 화재로 인한 짙은 연기에 노출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멸종 위기에 처한 캠프 리들리 거북이 한 마리는 이곳에서 호흡기 감염으로 치료 중이었는데 잠시 위태로웠지만 구조됐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